비오는 날의 손님. 19세기 말 미국 피츠버그의 오후, 하늘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회색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흐리던 하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거리 위에 공기마저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빗줄기가 제법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는 우산을 꺼내 들었고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옷깃을 여미며 비를 피해 뛰어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노년의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더 망설이지 않고 백화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비를 피해 급히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조금 지친 기색의 나이든 아주머니였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허름했고 신발은 흙탕물을 밟아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도 우산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입구 근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빗소리가 유리문이 닫히자 한결 멀어졌고 잔잔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목적 없이 백화점 이곳저곳을 천천히 배회했습니다. 가방 매장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식기 코너를 지나 의류 매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물건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를 오래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점원에게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열된 물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점원은 허름한 옷차림에 비까지 맞은 그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금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을 손님이군. 점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 이 사람이 구매를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 생각했던 점원들은 아주머니가 다가와도 못 본 척 무시했고 고개를 숙여 장부를 정리하는 척 진열된 옷의 먼지를 털어내며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원들은 옷을 잘 차려입은 손님에게만 응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점원이 아주머니 앞에 다가와 섰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저 자연스럽게 늘 하던 일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인?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그의 친절한 표정과 태도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비를 피하러 들어왔어요. 물건을 살 건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보통의 점원이라면 여기서 바로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인. 그는 미소 지으며 친절하고 정다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여기가 가장 편안한 대피소죠. 물건을 사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이왕 오신 김에 천천히 구경하시고 둘러보세요. 비를 많이 맞으셔서 추우실 텐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는 아주머니가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였고 배려했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머니가 가구를 바라보며 이런 의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찾는지, 이런 테이블은 어떤 집에 잘 어울리는지 등의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모든 손님에게 그러했듯이 친절히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묵묵히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끔 진열된 물건을 한 번 더 바라보거나 짧게 미소를 짓는 정도였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빗줄기는 어느새 한결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거리 위를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제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청년은 바로 우산을 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 앞에서 그녀의 옆에 서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아직도 비가 조금 내리네요, 부인. 이 우산을 쓰고 가세요. 저는 우산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주머니는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거듭 우산을 권하는 청년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아주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마웠어요. 그리고 우산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명함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은 대수롭지 않게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명함을 받아 들고 고개를 한번 숙인 뒤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청년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잊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기 마련이었고 비 오는 날에 손님 역시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엔 너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된 어느 날 백화점 사장의 집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고 청년은 사장실로 급히 오라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낮은 위치의 판매 직원이었던 그에게 있어서 사장님의 호출은 난생 처음 겪는
생소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청년은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장실로 들어간 그에게 사장님은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얼마 전 비 오는 날에 그 아주머니와 관련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저택에 들여놓을 모든 가구를 귀사해서 주문하고 싶군요. 규모가 작지는 않을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비 오는 날 혼자 있던 나의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산을 씌워주었던 그 젊은 직원이 직접 주문을 담당하고 이곳 스코틀랜드까지 와서 설치를 감독해 주어야 합니다. 다 읽은 그가 놀라서 편지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 편지 겉면에는 왠지 익숙한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바로 앤드류 카네기의 서명이었습니다. 청년이 친절하게 대했던 그 아주머니는 바로 그 시대 철강왕이라 불리던 세계적인 기업가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가 주문한 가구의 금액은 백화점 한 해 매출과 맞먹는 상상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청년은 백화점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모든 일들을 무사히 잘 마쳤고 이 일로 이름 없는 말단 직원이었던 그 청년은 단숨에 승진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손님에게 최선을 다했던 청년에게 기회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사실 많은 기회는 처음부터 기회로 오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 허름한 아주머니처럼 아주 평범한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언제나 커다란 행운을 바라지만 눈앞의 작은 일들을 무시하며 지나쳐 버리는 사이 우리는 어쩌면 수없이 많은 카네기 여사를 스쳐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밤의 이야기였습니다.